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태까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한테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아빠는 직장인이었고 엄마는 김치 공장에 다니셨는데 두 분 다 정말 알뜰하셨어요. 게다가 성격도 다정하시고 온화하셔서 저희 집엔 늘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했답니다. 저희 엄마는 김치 공장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김치를 엄청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김치 한 공기에 밥을 뚝딱 해치울 때가 많았습니다. 혜연아, 김치만 먹지 말고 다른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지. 그래야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 크지. 다른 반찬들보다 김치가 제일 맛있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만든 김치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시원한데요. 그리고 원래 김치가 몸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운 좋게 연봉도 괜찮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엄만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시고 아빠는 바닥에 앉아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제 남동생이 이러더라고요. 누나, 우리 큰일 났어. 아빠가 고모한테 사기를 당했대. 무슨 땅에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아빠가 대출까지 많이 받아서 투자했는데 고모가 연락도 끊고 잠적해버렸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머리가 멍했어요. 저희 고모는 아빠랑 평소에 사이가 좋았는데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저희 아빠는 대출까지 받은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결국 고모는 얼마 후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실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아빠랑 같이 고모를 면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고모를 보자마자 울면서 따지시더라고요. 너 그 돈이 나한테 어떤 돈인 줄 알아? 내가 애들 엄마랑 같이 여태까지 일하면서 모은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인 네가 나한테 그런 사기를 쳐? 어떻게 남도 안 할 짓을 가족한테 할 수가 있냐고? 오빠,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것들한테 작업당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내가 설마 오빠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짓을 했겠어? 어쨌든 네가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날 구슬리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투자 안 한다고 했는데도 네가 몇 번이나 좋은 기회 놓치는 거라면서 나 설득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도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할 거야? 나도 진짜 몰라서 그랬다니까. 오빠가 그렇게 된 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오빠한테 나쁜 마음 먹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고모는 본인도 사기를 당한 거라며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고모가 억울하다고 해도 저희 집안이 피해를 당한 건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빠가 그 대출을 갚느라 집도 팔아버리고 저희는 한순간에 단칸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엄만 그날 이후로 알아 누워서 일도 못 나가시고 아빠도 맨날 술만 마시며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야. 이제 다 필요 없어.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겨우 이거라면 더 이상 살아갈 필요도 없다고. 전 아빠가 그렇게 말하며 우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저랑 동생들도 이미 다 컸는데 좁은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씻는 것도 너무 불편했고 잘 때도 두 다리를 펴고 자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수시로 나타나는 벌레들 때문에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세 대출을 받아 가족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적어도 사람답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집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남동생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여동생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당장 남동생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고 여동생도 내년이면 대학에 들어가는데 지금 상태론 부모님이 등록금을 마련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소녀 가장이 되어 신용대출을 받아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좋은 직장에 다녀서 대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도 구하고 동생들 등록금도 내주니까 저희 부모님이 엄청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혜연아,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바보같이 그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마진 너한테 이런 부담을 주게 되었구나. 자식한테 뭐라도 더 하나라도 해줘야 되는 마당에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니. 내가 엄마로서 너를 볼 면목이 하나도 없구나. 엄마, 원래 가족이 힘들면 서로서로 돕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우리 키우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고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모한테 사기당한 게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고모랑 워낙에 사이도 좋았고 가족이니까 믿은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힘 좀 내보세요.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구나. 나랑 네 아빠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노력하마. 그 후 저도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고 부모님도 두 분 다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지만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의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부모님이 그걸 갚느라 허덕이셨거든요. 저희 동생들도 작은 돈이나마 보태겠다고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이 악물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눈앞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친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다 보면 기분이 나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고 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혜연아, 너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인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야근을 시켜주면 그것도 다 돈이 되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킬 거야. 우리 가족들 저렇게 고생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단 말이야. 그렇게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남잔 제 친구를 보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 수진아, 여긴 어쩐 일이야? 너도 여기 밥 먹으러 왔어? 오빠, 오랜만이네요. 전 친구랑 저녁 먹으러 왔죠. 그런 오빠도 여기가 맛집인 거 알고 먹으러 왔나 보네요. 여기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가 하도 맛집이라길래 나도 친구랑 소주 한잔하러 왔지.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야. 친구분이랑 그럼 맛있게 먹고 가. 알고 보니 그 남잔 친구의 대학교 선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쳤다고만 생각할 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혜연아, 우리 지난주에 김치찌개 먹으러 갔을 때 마주쳤던 내 대학 선배 오빠 기억나지? 그 오빠가 네 첫인상이 너무 좋아 보인다면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뭐라고? 아유, 됐어. 나 지금 연애할 상황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아니,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나보라는 거지. 그 오빠가 성격도 진짜 좋고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다 예뻐하실 정도로 성실했거든.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저보고 그 오빠를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냥 딱 한 번만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그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냥 식당에서 만나 밥 한 끼 하는데
그 오빠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거절을 했습니다. 오빠, 수진이한테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지금 집안 상황도 어렵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오늘도 수진이가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식사 한번 하러 온 거고 오빠랑 더 인연을 이어나가긴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격도 나랑 잘 맞고 생각도 깊은 것 같은데 이런 여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줄 수는 없으니까 나랑 딱 한 번만 더 식사해요.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신 들러붙지 않을게요. 하도 적극적으로 나오길래 저는 딱 한 번만 더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 세심하게 절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하나하나 절 다 챙겨주고 심지어는 밥 먹는 속도도 저랑 맞춰주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네가 음식을 좀 천천히 먹는 것 같길래 나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 혼자 밥 다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네가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체할 수도 있잖아. 에이, 저 괜찮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렇게 깨작깨작 먹어서 맛이나 느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빤 끝까지 저와 속도를 맞춰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정한 눈길로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제 상황 때문에 밀어내긴 했었지만 따뜻한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가끔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알아누운 적이 있었어요. 약 먹고 계속 자다가 저녁 늦게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오빠한테서 저를 걱정하는 문자가 한가득 와 있더라고요. 놀라서 전화를 해보니까 오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혜연아, 너 무슨 일 있었어?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오빠, 나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하루 종일 약 먹고 자고 있었어. 정신없이 자느라 오빠한테서 전화랑 문자가 온 것도 몰랐네. 아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난 또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 줄 알아? 너네 집 주소도 모르지. 그렇다고 회사에 찾아가기도 좀 그렇지.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 걱정했단 말이야. 오빠는 당시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절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오빠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엔 연애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니까 저도 마음이 동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도 잘했지만 저희 가족들한테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수시로 저희 집에 선물을 보내고 주말에도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한테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오빠, 우리 가족들한테 잘해주는 건 좋은데 오빠가 이럴수록 내가 더 미안해지니까 제발 이러지 좀 마. 오빠가 그러면 우리 집에선 내가 오빠랑 결혼할 줄 알 텐데 나 지금 결혼할 상황 아닌 거 알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내 부모님 같아서 그래. 그리고 너희 동생들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 남자친구는 제 동생들도 가끔씩 불러서 밥을 사주고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만나던 도중 갑자기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아빠가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저한텐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고선 저녁에 대리운전까지 뛰고 계셨더라고요. 아빠, 회사만 다니는 것도 힘든데 왜 몰래 대리운전까지 하고 그러셨어요?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도 했는데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자식인 너한테 그런 부담을 줬는데 아빠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저 하나도 안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빠 이러다가 또 쓰러지면 나 진짜 속상해서 못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나 대출 잘 나오니까 내가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서 갚을게요. 아빠가 내는 이자보다 싼 이자율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무리 좀 하지 마시라고요. 결국 저는 신용대출을 더 받아서 아빠의 남은 빚을 일부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또 쓰러지실까봐 대리운전을 못 나가시게 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도 울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부담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집안 사정 때문에 제 빚이 점점 늘어갔지만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한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결혼 얘기를 꺼내는 제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지하게 거절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나 오빠랑 결혼 못해. 나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대출 많은 거 오빠도 알잖아. 남들은 돈 모아서 결혼한다는데 내가 이런 마이너스 상태로 오빠랑 어떻게 결혼을 해. 나 혼자만 힘들면 됐지. 오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난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너랑 처음에 만날 때부터 네 사정 안 좋은 거 다 알고 만난 거야. 나도 은행 다니면서 월급 괜찮게 받고 우리 둘 다 나이 젊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면 돼. 혼자 갚는 것보단 둘이 갚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래. 오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집안 빚인데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그걸 부담시키냐고. 나 그렇게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 오빠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혜연아, 나한테 너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여자를 만나라는 거야. 나 진짜 괜찮다니까. 그리고 너희 가족들도 이젠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난 너랑 너희 식구들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라. 어? 저도 마음속으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힘든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프로포즈를 거절하니까 남자친구가 아예 저희 집까지 찾아와 부모님한테 저랑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혜연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혜연이뿐이고 혜연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갈 자신 있어요. 혜연이는 지금 자기 사정 때문에 저랑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는 척하겠어요. 제가 든든한 남편이 되어서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결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날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앉혀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득을 하시더군요. 혜연아, 네 남자친구가 저렇게나 진심인데 받아주는 게 맞지 않겠니? 너희 둘이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아는데 우리 때문에 괜히 네가 결혼도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네가 여태까지 가족들 위해서 희생만 했는데 이제는 너도 네 행복 찾아야지.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너한테 남은 대출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갚아줄 테니까 네 남자친구랑 결혼해라. 너도 지금 마음속으론 그 친구랑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 저렇게 좋은 남자 다시 만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보렴. 저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떠나서 제가 사랑하는 이 남자와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선 진수성찬까지 차려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예비 시모가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월급도 많이 주고 탄탄한 회사라면서요. 첫인상도 참하고 좋은데 능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 앞으로 우리 찬우랑 결혼해서 잘 살아봐요. 둘 다 능력 있으니까 부족함 없이 잘 살겠네요. 아무래도 예비 시부모님께서 제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빚을 시댁 식구들한테 부담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알아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30대 초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땐 남편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보태긴 했지만 모자란 돈이 있어서 조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아버님, 이거 지갑이에요. 디자인도 무난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똑같이 지갑이랑 향수도 하나 샀어요. 어머님이 어떤 향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사다 준 지갑이니까 내가 아주 매일매일 잘 들고 다녀야지. 고맙다 며느라.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다 자랑하고 다니마. 시아버진 제가 드린 선물을 보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뾰루통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 디자인이 너무 노티나지 않니?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이런 거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향수도 향이 이게 뭐니? 사오려면 좀 진한 걸 사오지. 이런 거 뿌려봤자 별로 티도 안 나겠다.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아직 어머님 취향을 잘 몰라서 선물을 잘못 골랐나 봐요. 제가 다음번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선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한 다음부터 시모가 자꾸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식당이 있다면서 본인이 예약을 했으니까 주말에 거길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세상에 1인에 15만 원도 넘는 고급 뷔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됐는데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잘 드시더군요. 내가 자식이랑 며느리 잘 둬서 이런 것도 먹어보네. 지난번에 내 친구가 여기에서 밥 먹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어머님, 식당이 이렇게 비싼 곳이었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럼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이서만 오붓하게 식사하고 오시라고 보내드렸을 텐데요. 저희까지 먹으려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긴 되네요. 아이, 너희 능력에 부담될 게 뭐가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음식도 잘 먹고 다닌다면서? 돈도 잘 벌면서 너무 아끼기만 하면 똥 되는 거야. 시모는 제 사정을 모르다 보니 저랑 남편이 굉장히 여유로운 줄 아시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남편이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하긴 했는데 저는 한 끼 식사로 몇십만 원이 나갔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 이후에도 절 볼 때마다 자꾸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예, 내 친구는 이번에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동남아에 가서 마사지도 잔뜩 받고 바닷가에서 실컷 놀다 왔다던데 나도 한번 보내주면 안 되겠니? 동남아에서 파는 과일이 우리나라 과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맛있다며? 나도 현지에서 그런 걸 좀 한번 먹어보자. 어머님, 저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제가 나중에 조금 여유되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모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저한테 백화점을 같이 가자고 하시더니 당연히 제가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비싼 옷을 잔뜩 고르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못 쓴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내가 그래도 네 CM인데 이 정도도 못 사줘? 맨날 너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말고 나도 이런 옷 좀 한번 입어보자.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돈 가지고 궁색맞게 구니? 어머님,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 비싼 옷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아울렛에서 세일하는 거 산 거고요. 이 신발도 인터넷에서 몇만 원도 안 하는 거 산 거라고요. 저도 당연히 어머님 좋은 옷 사드리고 싶죠. 그런데 제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결국 제가 결혼 전부터 빚이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으시더군요. 그냥 제가 돈 쓰기 싫어서 핑계대는 걸로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상황에 속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또 시모가 저를 보고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요즘엔 나처럼 나이 들어서 한적한 곳에 카페 차려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난 언제쯤 그런 걸 해보나. 아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 다 좋은 직장 다니는데 이 애미가 고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네. 딱 봐도 저랑 남편한테 카페를 차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장 제 빚도 다 못 갚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시모한테 카페를 차려주나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냥 핑계대는 건 줄 알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넌 왜 맨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너 내가 지하철에서 청소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개념 없는 사람들이 내가 청소하고 있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길 가는데 방해된다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남들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 보면서 편하게 산다는데 난 도대체 언제 그런 거 해보니? 그러자 이번엔 보다 못한 시아버지랑 시누이까지 시모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우리 며느리한테 도대체 왜 그래? 젊은 애들이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 알뜰하게 모으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뭘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요, 엄마. 세연이한테 제발 그만 좀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세연이도 나중에 애 낳고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모아야 되는데 왜 자꾸 엄마가 그 돈을 탕진시키려고 해요? 참나, 자식이랑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능력 있는 며느리 뒀다가 어디다 써?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까지 나서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그럴 상황 아니라고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얘기했다면서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이 돈 한 푼이라도 더 쓸까봐 걱정하신다는데 저희 시모는 능력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덕을 보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시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군요. 예, 너 내가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도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네 시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바람에 그때 진 빚이 아직 남아있거든. 너도 우리 집 사람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그 빚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청소일이나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설마 그것도 나 몰라라 할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아버님 빚을 저보고 같이 책임지고 갚으라고요? 그게 도대체 얼만데요? 딱 2억 원이니까 네가 못 도와줄 금액도 아니다. 너 솔직히 직장도 좋은 데 다니면서 시부모한테 뭐 해주는 것도 하나 없잖아. 그럼 이런 거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상황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너 그거 그냥 핑계대는 거잖아. 네가 요즘 젊은 애들이랑 다르게 알뜰한 건 알겠는데 가족을 위해서 쓸 땐 써야지. 넌 네 시부모가 이 나이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 안쓰럽지도 않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믿어주질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도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거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따가 어머님 댁으로 찾아갈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컴퓨터로 문서 하나를 작성해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혼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온 김에 얘기나 제대로 하자면서 앉으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서서 시모한테 제가 가져온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뭐 보여드릴 거 있다고 그랬죠? 어머님이 저한테 아버님 빚 2억 원 같이 갚자고 하셨으니까 저도 제 빚 어머님이랑 같이 갚으려고요. 가족끼리 빚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제 빚도 어머님이 같이 갚아주세요. 뭐라고? 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빚을 같이 갚아달라니? 저도 어머님 빚 같이 갚아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제 빚 같이 갚아주시라고요. 저희 부모님 고모한테 사기당해서 단칸방에 나앉는 바람에 전세 대출로 2억 원이나 빌렸어요. 거기에다가 제 동생들 대학교 등록금 대주느라 신용 대출도 받았고요. 저희 아빠 투잡으로 대리운전 뛰시다가 쓰러지셔서 제가 아빠 빚 대신 갚아드리느라고 대출 추가로 또 받은 것도 있어요. 거기 써 있는 금액 보이시죠? 제가 열심히 갚는다고 갚았는데도 아직 2억 원 넘게 남았거든요. 그럼 어머님도 저랑 가족이시니까 그 대출 같이 갚아주시겠네요? 뭐라고? 너 여기 써 있는 게 정말 다 사실이냐? 아니 무슨 젊은 애가 대출이 이렇게 많어?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믿어주질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여드려야 믿으실 것 같길래 제가 일일이 다 작성해서 온 거예요. 저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이 이런 상황이라 결혼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하도 결혼하자고 조르고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와서 빌길래 제가 마음을 연 거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조용히 혼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아니, 난 진짜로 너한테 대출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었겠니? 난 네가 어마무시한 짠순이라서 돈이 있어도 없다고 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시냐고요. 그래도 저는요, 시댁 식구들한테 부담 안 주고 싶어서 도와달라는 말도 한 번도 안 꺼냈어요. 저희 집안 일이니까 당연히 저희 가족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왜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세요? 저 진짜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며느리를 무슨 가족이 아니라 돈 갖다 주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시모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이러시더군요. 난 진짜 몰랐다니까 그러네. 아, 그래서 여기 써있는 네 빚을 나보고 같이 갚아달라는 거야? 세상에, 이건 내가 너한테 같이 갚아달라고 한 금액보다 더 크잖아. 그냥 오늘 내가 한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빚은 원래 각자 갚는 거지. 가족이라고 굳이 같이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 전 애초부터 어머님한테 같이 갚아달라고 할 생각 없었어요. 이런 것도 솔직히 필요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를 다시 낚아채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시위하는 거야? 시위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가족끼리 이런 문서나 작성하게 된 지금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저 여기 써 있는 거 어머님한테 청구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다신 요구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며 저한테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진작에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더 확실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당신 할 만큼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어. 이런 나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난 고맙다고 생각해. 어머님도 내가 이번에 확실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그러시겠지. 난 어머님이 연세에 비해서 아이 같으셔서 그렇지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더 생각해봐야
제 머리만 더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주말에 시모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서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시모는 며칠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누그러진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며느라,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더구나. 네가 직장도 번듯한 데 다니고 하고 다니는 것도 깔끔하길래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온 줄 알았어. 그런데 젊은 애가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하니 내가 어른으로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모른단다. 내가 지금이라도 사과할 테니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표정에서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 앉으시라고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철도 없고 욕심만 많았던 것 같아.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내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보고 부러워하기만 했지 뭐니. 누구 며느리가 해외여행 보내줬다고 하고 누군 사이가 비싼 차 사줬다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너한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곤 차마 생각을 못했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 정도 생각도 못하다니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어머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믿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어머님이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이자 제 남편이 어머니신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런데 당장 저도 남은 대출이 많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싫거나 돈 한 푼 쓰기 아까워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 네 마음 잘 안다. 나보다 훨씬 젊은 너도 이렇게 생각이 깊고 이해심이 많은데 내가 그동안 너무 속이 좁았구나. 네가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가족을 위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너무 내 욕심만 부렸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빚 대신 갚아달라고 한 건 그냥 잊어버려라. 네 시애비가 진 빚이니까 나랑 네 시애비랑 둘이서 갚는 게 맞지. 어머님, 제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도와드리지만 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제가 꼭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저 안 그래도 얼른 빚 다 갚으려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됐어. 아유, 나 이제 너한테 돈 얘긴 절대 안 할 거야. 네가 며칠 전에 나한테 빈 목록을 잔뜩 써놓은 서류를 줘서 내가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 줄 아니?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또 그럴까봐 내가 무서워서 앞으로는 절대 말도 안 꺼내마.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몸을 부르르 떨면서 기겁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순간 마음이 사르르 풀어지면서 피식 웃고 말았어요. 아휴, 어머님,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님을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제가 그때 그 서류 만들어간 건 진짜 어머님한테 청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저 진짜 이렇게 오해하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말 실수를 했네. 내가 널 오해하긴 뭘 오해해. 그냥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또 마음 상할까 봐 그렇지. 아무튼 시애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내가 오히려 너한테 많은 걸 배우는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며느라. 저도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봐요. 저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무리한 욕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 다가가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반찬 싸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저희 집에서 술 한잔 드시고 아예 주무시고 가실래요?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소주랑 맥주 좀 사올게요. 아이고, 그럼 나야 고맙지. 그럼 오늘 둘이서 술 한잔하고 속에 있던 거 다 풀어보자. 나도 더 이상 속 좁게 굴지 않고 네 얘기 잘 들어주마. 그렇게 그날 저는 시모와 함께 밤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도란도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저희 시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능력 있는 자식이랑 며느리를 둬서 남들처럼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1년여간의 갈등을 끝내고 기적처럼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 고생한다면서 설거지도 못하게 하시고 제가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러 나가자고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커피는 집에서 타먹는 믹스커피가 최고지. 괜히 나가서 돈 쓰지 말고 내가 집에서 맛있게 타줄 테니까 이거나 먹자. 어머님, 예전엔 저보고 고급 커피만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저한테 커피 사달라고 하시고선 비싼 카페 가서 디저트랑 이것저것 잔뜩 시키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넌 또 왜 그때 얘기를 꺼내고 그래? 그땐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너나 우리나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뭐하러 비싼 커피를 먹니? 시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시누이가 깔깔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우와, 우리 엄마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에요? 전에는 능력 있는 며느리 얻게 돼서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처럼 이것저것 대접받을 거라더니 이제 완전히 생각을 고쳐먹었네요. 얘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네 새언니가 가족들 챙긴다고 이렇게 알뜰살뜰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낭비하고 사치 부리면 되겠니?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너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알았어? 알았어요. 역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니 우리 새언니 덕분에 엄마가 완전히 사람 됐네. 새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잘 지내봐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정말 소중한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걸 잔뜩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아휴,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저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돈 아끼셔야죠. 돈을 아껴 쓸 땐 아껴 쓰더라도 우리 며느리랑 뱃속에 있는 손주한텐 못 아끼지. 나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했던 거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줄 생각이니까. 그 후 저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아들을 너무 예뻐하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 손주를 보시겠다고 같은 날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도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랑 놀아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르르 까꿍. 아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꼬.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착한 며느리 많이 닮아서 너무 예쁜 것 같네.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아이고, 우리 딸보단 마음이 넓고 듬직한 우리 사위를 닮아서 그런 거죠.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저희 딸 결혼도 못 시킬까 봐 걱정이 많았었는데 우리 사위 덕분에 이렇게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맙긴요. 저야말로 이렇게 알뜰하고 생활력 강한 며느리를 얻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나저나 사부인께선 딸을 이렇게 똑소리 나게 잘 키우셔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세상에 가족들이 힘들다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제 며느리라지만 아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고 책임감 많은 아이도 없을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젠 매일 제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결혼 후에 알게 되셨는데도 그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시어머니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계속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무리 힘든 상황도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들도 열심히 돈을 벌고 저도 열심히 갚다 보니
빚이 점점 해결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엔 아빠가 드디어 대출을 다 갚으셔서 가족끼리 파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케이크에 배달 음식까지 잔뜩 시켜서 축하 파티를 벌이는데 아빠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혜연아,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분이다. 이제 아빠 빚은 다 해결됐으니까 네 앞으로 있는 대출도 내가 같이 갚아주마. 그러니까 이제 너도 마음의 부담감 좀 덜고 편하게 살아라. 그러자 이번엔 제 동생들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누나, 이거 우리가 그동안 월급 모은 거야. 그동안 누나가 우리 대학도 보내주고 혼자서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젠 누나가 했던 역할 우리가 할 테니까 이걸로 누나 빚 갚는데 좀 보탰어. 제가 너무 놀라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이번엔 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선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도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내가 있으니까 뭐든지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의지하란 말이야. 역시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이 제일 최고예요. 다들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요. 그날 저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한참이나 흘렸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 때문에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었는데 이제는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제가 당시 결혼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마운 남편 덕분에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욕심은 좀 많았어도 심성은 좋았던 시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곁에서 같이 노력해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아무래도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가족끼리 힘을 합쳐 이겨내다 보면 저희 가족처럼 똘똘 뭉쳐 더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꼭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